자, 교과서 276페이지입니다. 기한요. 자, 기한은 쉽게 넘어가고 제가 체크한 판례 몇 가지와 기한의 이해관 논점 등을 살피시면 되는데, 자, 개념. 기한이란 이미 알고 있죠.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객관적으로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약관을 기한이라 한다 그죠. 자, 근데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교과서. 일반적으로 당사의 약정이 조건이냐 기한이냐는 우리가 쉽게 판명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일정 경우에는 양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그때는 뭐예요? 결론. 당사자가 그 약정을 조건으로 약정을 했느냐, 기한으로 약정이냐.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조건이냐, 기한이냐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례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경우 갑을간에 1,000만 원을 빌려줬죠. 을이 빌린 자입니다. 채무자. 그럼 갑은 채권자죠. 그런데 어떻게 약정을 했느냐? 성공하면 빌린 돈을 되돌려 갚기로. 성공하면 빌린 돈을 되돌려 갚기로. 그런데 이와 같은 갑을 간의 약정이 조건이냐 기한이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갑을이 이와 같은 약정은 뭐예요? 조건으로 약정을 했느냐 기한으로 약정했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예요? 기한이 될 수도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조건은 도리 여부가 확실입니까? 불확실이요? 불확실이죠. 불확실이니까 뭐예요? 을은 빌린 돈을 갚을 것이냐 갚지 않아도 될 것이냐가 확정 상태입니까? 불확정 상태요? 불확정이죠. 이와 같은 약정이라면 조건입니다. 즉, 말 그대로 빌린 돈은 뭐예요? 성공하면 갚고 실패라면 갚을 필요 없다. 그럼 뭐야? 을은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않아도 되느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와 같은 약정이라면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갑을 간의 약정이 뭐예요? 성공이든 실패이든 간에 결론이 지어지면 뭐예요? 그때 반드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약속이라면 기한이 된다. 그죠? 기한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판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당사자 의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성공이면 되돌려 갚고, 그죠? 실패라면 갚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빌린 자가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않아도 되느냐가 확정이 안 됐죠. 그죠? 이와 같은 약속이라면 조건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성공이든 뭐요? 실패든 간에 결론이 나면 뭐요? 그때 반드시 되돌려 갚기로 했다. 그죠? 그때는 기한이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 되더라고요. 그죠? 불확정 기한. 자, 그래서 판례를 볼게요. 기본 판례. 자, 일단 이 부분 뭐예요? 결론 여기다 체크할게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뭐예요?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은 판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 기한이 아니라 존속 기간에 뭐예요?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해석을 한다. 그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했습니다. 자, 기한의 종류. 시기와 종기가 있다. 그죠? 시기가 뭐예요? 우리가 조건의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종기가 뭐예요?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 그죠? 요 날짜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임대차 계약은 갑을 간에 요 날짜에 체결됐죠.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임대차는 언제부터? 이때부터 임대차가 효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를 시기.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그럼 임대차가 이때 끝나죠. 이를 종기라 한다. 이와 같이 시기 종기가 확정이 되어 있죠. 이를 확정기한. 그런데 일방이 뭐예요? 사망할 때까지, 그죠? 서울에 첫눈이 올 때까지 반드시 오긴 오는데 기한이 확정이 안 됐죠. 이와 같은 기한을 불확정 기한이라 하더라.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기한도 붙일 수 없다, 그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혼인 등의 가족법 상행위, 단독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도 원칙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음수표행위는 불확실한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 그죠? 자, 이 부분 한 번 정도 질문이 됐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욕심을 낼게요. 자, 공통점이 뭐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해제권자가 해제를 해버려. 그럼 당해 법률행위 계약은 그때부터 무효입니까? 소급해서 무효돼요? 소급해서, 그죠? 그런데 시기는 뭐예요? 도래하면 그때부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에는 시기를 붙여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소급해버리니까. 그게 뭐야? 개념상 충돌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야? 소급표가 있는 행위는 뭐야? 시기는 붙일 수 없습니다. 붙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해제, 취소 등의 소급표가 있는 행위에는 시기는 붙일 수 없다. 한 번 정도 질문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민법이 작년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죠. 그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욕심을 낼게요. 자, 그 다음에 152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한부 조건부 법률행위는 비소급표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합의로 소개할 수가 있었죠. 근데 기한은 뭐예요? 개념상 절대로 소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기 법률행위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종기라면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 절대적으로 비소급표지 당사자 합의로도 뭐예요? 소개하지 못하죠. 개념의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하죠. 조건부 권리보다는 기한부 권리가 더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도 보호를 했기 때문에 조건부 권리의 보호 규정은 기한부 권리도 그대로 준용한다. 그죠?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일반 교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등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쭉 확인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습하실 때는 이 부분은 본문 안 보셔야 돼요. 이미 조문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뭐요?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보다 더 도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침해 금지 규정 148조가 뭐요? 일반 규정 등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는 149조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죠? 준용이 된다. 그다음 기한 도래 후의 효과 절대적으로 소개할 수 없다. 그죠? 시기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이라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죠. 합의로도 절대 소개할 수 있다. 그 부분 하나 우리가 지문에서 뭐요? 눈 크게 뜨고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 부분. 자, 기한 자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기한의 이익이죠. 그죠?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월 31일을) 이행기로 해서 갑을 간에 금전의 대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약속한 날짜가 많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약속한 기한이 도래치 아니했다는 사정으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다. 근데 그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게 법률행위마다 다르죠. 그죠? 근데 원칙 분명치 않은 경우 우리 법은 누구요? 채무자의 이익으로서 추정한다죠. 그죠? 항상 추정이라는 단어는 조심해달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 당연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그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그죠? 예. 기한 이익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자, 개념 이미 소개해 드렸고, 자,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보세요.
개개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 합의로 이익을 가진 자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죠? 임의 규정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모두 몇 명이냐, 이 같은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죠. 그럼 하나의 기준이 유상행위라면 신경 쓸 필요 없죠. 뒷부분의 지문을 읽어볼 필요 없다, 그죠? 쌍방모드니까. 따라서 유상행위는 쌍방모드입니다. 그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상만, 그죠? 무상행위는 대가 없는 법률행위는 일방만, 그죠? 일방만. 그래서 무상행위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방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채권자만 가질 수도 있고, 뭐야? 채무자만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유상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죠. 당사자 모두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개개 법률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분명치 아니한 게 우리 법은 원칙,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쭉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앞에 이자 부가 붙었죠. 그럼 우리는 뭐야? 뒷부분은 볼 필요 없어요. 빌려준 자인 뭐야? 채권자, 빌린 자인 채무자 모두. 근데 무이자니까 뭐야?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무이자니까 무상이니까 일방만인데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당연히 누굽니까? 빌린 자만이, 그죠? 채무자만이. 근데 이자 보니까 또 볼 필요 없죠, 그죠? 채권자, 채무자 모두. 요상자가 붙었죠. 그럼 볼 필요 없죠, 그죠?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자는 뭐야? 임치인, 맡아서 보관한 자를 수치인.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됐죠, 그죠? 무상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무상으로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때는 누구만이요? 맡긴 임치인만이죠,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예, 맡긴 임치인만이. 이자는 뭐야? 아무리 보관하더라도 보관료 못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치인만이. 사용대차는 무상이니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무상으로 빌린 자죠. 사용 차주만이, 그죠?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볼 필요 없죠, 그죠? 쌍방 모두.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서 쉽게, 그죠? 자, 기한이익의 포기로 갑니다.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포기할 수 있다, 그죠? 포기는 누구에게?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입니다. 자, 그러면 효과. 포기가 있으면 뭐야? 그때입니다. 그때 체크할게요. 소급이 아니죠, 그죠? 포기하면 뭐야? 그때. 그죠? 장래를 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소급이 아니죠, 그죠? 소급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일방에게만 있습니다. 무상이죠, 그죠?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그럼 채권자는 뭐예요? 언제도 원금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뭐예요? 이걸 포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린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그런데 쌍방입니다. 유상이죠. 그래서 유상입니까? 이자를 받게 됐어요. 그럼 채권자, 채무자 모두 이익이 있죠. 근데 이때 채무자는 미리 요 날짜에 빌린 돈을 되갚을 수 있다, 그죠? 되갚을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뭐야?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갑은 원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언제까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연말까지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는 미리 되돌려 갚을 수 있대 연말까지 뭐야? 이자를 계산해서 미리 이 날짜에 되돌려 갚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자부라면 채무자는 약정된 변제기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뭐야?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자, 기한이익의 상실로 갑니다. 왜 갑이 을에게 자신의 돈을 을에게 뭐요? 1년 기한으로 빌려줬느냐? 채무자 을이 약속대로 뭐요? 이 날짜에는 성실하게 빌린 돈을 되돌려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을 깨뜨리는 사유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 하고, 그건 뭐야? 빌린 돈을 연말까지 사유하다 갚아라. 이 같은 약속은 뭐야? 없던 게 됩니다. 없던 게 된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제도는 채무자를 위해서 둔 규정입니까? 채권자를 위해서 둔 규정이요? 채권자입니다. 예. 즉, 이자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줬죠. 그죠? 연말까지. 근데 믿을 수 없게 되면 뭐예요? 그때까지 채권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죠. 그럼 그 약속이 없던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 날짜에 채무자가 망해버렸어요. 이때도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라. 그럼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한 기한은 없던 게 되죠. 그죠? 그럼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상상해 볼게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채무자가 약속한 담보 제공을 이행치 않으거나 본격적인 요구죠. 채무자가 망했거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거나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 약정으로 달리할 수 있는 임의법규다. 그죠? 임의 규정이더라. 자, 그래서 효과입니다. 이 주의 표시하시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이 같은 제도를 뒀다 그러죠? 채권자죠. 그럼 이제는 채무자는 뭐예요? 원래 약속한 날짜까지 갚겠다.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 못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채권자가 이 날짜에 뭐예요? 미리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 못하죠. 그죠?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종료 표시하시고 기한이익 상실 제도는 채권자를 위해 둔 교제라고 그죠? 따라서 그 이익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즉시 뭐요?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택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채권자가 간다. 그죠? 그 채권자는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이유로 뭐요? 그때부터 뭐요? 즉시 빌린 돈을 갚아라.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요? 불쌍하니까 원래 약속 기간까지 기다릴 수도 있죠. 그죠? 기다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바로 기한이 즉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며 채권자가 청구했을 때 그죠? 청구했을 때 그때 기한이 도래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여러 번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여러 번 이 부분을 결론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약정할 수도 있죠. 그죠?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할 수 있다. 근데 특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이미 개념을 알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기한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정지니까, 그죠? 정지니까. 써볼게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청구 필요 없어요. 바로 그때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것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고 또 하나 그죠?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의 행위를 기다려. 행위,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뭐야? 이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그죠? 이게 뭐야? 형성거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주장해야만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어느 것이냐는 뭐야?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치 않습니다. 어느 것인지가 분명치 않는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둔 제도라고 보세요? 채권자.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합니까? 채권자가 주장해야만 기한이 도래요? 주장해야죠. 그죠? 여기 원칙이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자가 주장해야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 형성권적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원칙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미 우리 시험에도 몇 차례 질문이 됐어요. 이 부분은 기본 판례입니다. 기본 판례. 따라서 다시 한번요.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를 수업 시간에 했다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암기입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양자 중
어느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면 어느 거로요? 형성건조입니다. 형성건조.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죠.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사용대차니까 뭐요? 줄여야 되죠.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사용대차는 누구만이? 빌린 차주만이 맞죠, 그죠? 그다음 임대차니까 뭐요? 그냥 넘어가면 되죠. 예. 누가 등장하는 거죠? 무상입니다. 무상임치죠. 줄여야 된다, 그죠? 무상임치에서는 누구만이? 맡긴 임치인만이, 그죠? 수친이 아니죠, 그죠? 네, 틀렸습니다. 그다음 이자 없는 데 있죠. 그럼 줄여야 된다, 그죠? 이자 없는 소비대차예요. 그때 당연히 누구만이? 빌린 자만이, 그죠? 이자 있으니까 볼 필요 없죠. 정답은 디귿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 여부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만 줄여하시면 돼요, 그죠? 유상은 싹 다 하니까, 그죠? 다 당사 다 하니까. 자, 그러면 7주자 9번 문제를 보세요. 9번 문제. 틀린 것은 이 부분 수업 시간 감겠죠. 부관은 당사자가 원해서 임의로, 그죠? 그래서 부관을 붙이고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의사가 뭐요? 표시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부관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부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표시는 명시, 묵시적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부관을 붙이고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근데 그 표시는 명시, 묵시, 그죠? 따라서 표시가 없으면 부관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주장자, 그죠? 맞죠, 그죠? 주장자가 적으시고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다, 붙지 아니했다가 다툼이 있다면 뭐요? 당연히 뭐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 그죠? 네.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다음 금방 봤던 조문이요. 조건의 성부가 미적인 동안에 성취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죠? 148조. 그다음 불법 조건이요. 조건이 103조에 반합니다. 그때는 뭐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맞죠, 그죠? 자, 5번 질문요. 이거 보세요. 판례 기억을 해야 되죠. 즉, 일반적으로 약정한 것이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우리가 읽으면 대부분은 판명할 수 있죠. 근데 양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보세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을 하면 뭐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 발생하지 아니하면 뭐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확정이 되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은 약정이라면 이건 조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아니하든 뭐요? 결론이 나면 뭐요? 반드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약정이라면 이거 뭐요? 조건이 아니라 뭐요? 기한이죠, 그죠? 기한. 기한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뭐요? 불확정 기한이 된다, 그죠? 이 판례. 조건과 기한의 구별에 관한 그 판례죠, 이 판례. 그 판례 몇 개 없어요, 교과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10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기한부글도 뭐요? 처분담보로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이익을 통해서 추정한다. 맞죠? 추정한다. 그 다음, 제일 기본 질문이죠. 기한은 절대로 속해할 수가 없다죠. 그죠? 없다. 조건부 권리는 비소급형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속해할 수가 있지만 기한은 뭐요? 개념상 절대로 속해할 수 없다. 그 다음 뭐요? 기한이익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죠. 다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그 다음 음에는 뭐요?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인 시기는 붙일 수 있다죠. 있다. 자, 교과서 289페이지로입니다. 자, 기간 계산에 관한 파트는 우리가 그때 기본 이론 시간에 그 한 번으로 끝낸다 그러죠. 예, 기간 계산에 관한 것은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심화반에서도 그 부분들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서 한번 보세요. 예, 계산 파트는 그 부분 한 번 강의로 마친다 했습니다. 자, 소멸시효 파트가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거죠. 몇 번이요? 23번, 24번에 해당하죠. 23번, 24번 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파트입니다. 근데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별 판례들로서 이제 지문이 연결될 건데 그 개별 판례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집행법 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송법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를 욕심내지 마시고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일단 최대한 녹여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우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외우는 식으로. 이해는 힘듭니다. 왜? 소송법과 집행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멸시효 일반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죠?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의 성질도요. 소멸시효가 됐든 취득시효가 됐든 시효가 완성되려면 일정 기간이 계속돼야 되죠. 계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효는 뭐요? 원에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죠. 그죠? 쭉 확인만 합니다. 그 자체 시험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소멸시효가 되었던 취득시효가 되었던 뭐요? 어디에만요? 제3법에만 그죠? 제3법에만. 따라서 소멸시효제도 취득시효제도는 뭐요? 제3건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죠? 제3건에만. 자,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를 엄청난 기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다. 그죠? 거리한다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효제도는 제3법에만 한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비제3법, 따라서 가족 관계 등에는 시효제도는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죠? 시효제도는 원해서가 아니죠.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뭐요? 일상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마련한 강행법규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원칙 달리 못하죠. 그런 정도만 여기서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민법 총칙에서만 출제가 되었을 때, 그죠? 또는 민법 총칙에서 거의 80% 90%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법 총칙에서 24문항인 60%밖에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한 4, 5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종합적인 지문 중에서 지문이 뭐야? 하나 내지 2개 정도가 포함돼서 진행될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지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갑니다. 자, 제척기간은 대표적인 우리가 146조를 떠올리시면 돼요. 146조. 그래서 조문이 기억이 안 나면 뭐야? 빨리 제일 뒤에 조문을 146조 찾아보면 되죠. 교과서. 취소권은 언제까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요? 3년 내. 법률에가 있는 날로부터 뭐요? 몇 년 내에?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자라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기간은 뭐요? 제척기간이란다. 그죠? 즉, 우리가 146조 읽었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요? 일정한 권리의 존속기간. 즉, 취소권은 뭐요? 이와 같은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법률이 예정한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취소권은 소멸해버리죠. 제척기간이 말려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할게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지문이요. 체크 필요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자가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를 해야만 권리자의 권리가 보존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있느냐. 당연히 학설은 일단은 판례를 우리가 기억하기엔 상대 개념이니까 학설이 답이 안 돼요. 학설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뭐요? 그 기간 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만 권리자의 권리가 보존될 수가 있다. 그러면 뭐요? 그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죠? 즉, 출소 기간의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판례요. 체크하시고 판례 뭐요? 원칙입니다. 출소 기간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요? 우리가 취소권 파트에서 배웠죠. 내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면 취소권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재판으로 행사하든 뭐요?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 출소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요? 출소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 하나 외울게요. 점유 보호 청구권. 자, 그러면 일단 교과서를 미리 가봅니다. 해당 파트의 물권법입니다. 점유권 파트요. 교과서 349페이지요. 저 349페이지 찾죠? 점유권도 뭐요?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자의 점유가 침해되면 뭐요? 점유권자는 점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이 같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점유보호청구 세 가지 종류가 있죠. 204조 반환, 205조 뭐요? 방해제거, 206조 방해예방 청구이죠. 그때 204조 이하 반환 청구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까지 먹어죠. 그 다음 205조 자 이항용 방해 제거 청구는 뭐예요? 언제까지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죠. 그죠?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점유 보호 청구권은 권리자가 1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당연히 제척기간 맞죠. 그죠? 1년 내까지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존속이 허용됩니다. 그때 권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냐? 판례 뭐야? 어떻게 봅니까?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를 해야만 보존된다. 그래서 이 같은 점유 보호 청구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출소기로 본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부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이더라도 그죠? 예. 권리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죠. 그죠?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재판으로 행사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으로만 그죠? 그게 뭐예요? 요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는 뭐예요? 제척기간에 걸리고 1년 내 제척기간에 걸리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재판으로만. 자,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가 된다면 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하느냐 그죠? 예. 교과서 박스 부분 실익이 어디에 있느냐? 취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어디까지? 소멸시효는 뭐예요? 재산권 일반이 소멸시 걸립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뭐예요? 주로 형성권이 제척기간을 해요. 형성권. 그 다음 이 부분 우리가 그때 할 거예요. 184조 2항이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법규를 했죠. 그래서 그 요건은 뭐예요? 더 어렵게 당사자비로 배제 연장 가중은 안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경감하면 누구에게 유리해요? 채무자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단축 경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뭐예요? 입법자가 그 기간을 정해뒀죠. 당사자비로 뭐예요? 그 기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배제 연장 가중은 물론 뭐예요? 단축 경감 어느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취소권과 같이 이미 법에서 그 기간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절대로 달리할 수 없다. 그다음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뭐예요? 권리 소멸의 효과는 뭐예요? 소급한다 그죠? 기산일로 소급하더라.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뭐예요? 장래를 향해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 그죠? 그다음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 포기라는 제도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측기간은 뭐요? 그 어느 것도 인정이 되지 않더라. 그다음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게 요거예요.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뭐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가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주장치 않으면 법원은 완성을 고려치 않는다. 그렇지 뭐요? 제척기간은 공익상제도이므로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하더라.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교과서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로 갑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은 2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26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요.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뭐요? 제척기간이고, 따라서 취소권의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을 보죠. 당사장 불문하고. 그 부분. 자, 여기로 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당 권리가 뭐요? 소멸시효 걸리느냐, 제척기간에 걸리냐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뭐요?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체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뭘 보고자 합니까?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가장 구별이 힘든 게 뭐예요? 제척기간의 도가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제일 구별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어떠한 권리가 제척기간의 도가로 소멸하냐,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뭐예요? 조문상으로 구분합니다. 조문에 시효라는 이와 같은 뭐예요? 단어가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이와 같은 단어가 없는 권리 뭐예요? 제척기간의 도가로 소멸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조문으로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 제척기간, 딱 뭐요? 칼날 자르시 뭐요? 명백하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일정한 권리는 명백히 뭐요? 조문에는 시효라는 단어가 있지만 해당 권리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요? 제척기간에 걸려서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될 경우도 뭐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와 같은 권리의 성질 등을 고려해서, 자, 체크할게요. 형성권은 뭐야? 100%입니다. 형성권은 100% 제척기간이에요. 그 다음, 청구권자가 붙어요. 청구권은 뭐야?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뭐야? 청구권도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금방 우리가 하나 봤잖아요. 뭡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청구권이 붙었죠. 그렇지만 청구권이면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고, 그것도 뭐야?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된 출소기간. 이 부분을 우리가 시험 장소에서 형성권은 뭐야? 무조건 제척기간으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형성권이라면. 근데 청구권은 뭐야? 원칙적으로 뭐로 보고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로 보고 풀면 돼요. 다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 뭐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런 거 예전에만 몇 개 오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지문 찾는 겁니다. 자, 교과서 판례를 보세요. 자, 1번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체크하시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을 법에서 정해줬죠. 그죠? 정해줬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는 집중하지 마세요. 단어는 집중하지 마시고, 요거 그래서 취소권이 법률에가 옛날부터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애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뭐요? 내가 충분히 취소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기 때문에 뭐요? 취소할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하니까 뭐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조금 더
인정해달라고 그죠. 절대로 할 수 없죠. 그죠. 예.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뭐야? 자식의 책임 없던 사유로 추보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2번. 오늘 굳이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하시대요. 안 하셔도 됩니다. 도급에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어떤 민법상의 규정이 있죠. 그때 담보 책임에 가름해서 하자보시에 가르면 손해배상 청구는 그때 법조문에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 내용, 성질에 비춰서 162조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소멸시효와 뭐요? 제척기간은 별개죠. 별개입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자, 손해배상 청구권. 자, 굳이 기억하시면 여기 체크할게요.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니까 뭐요? 어디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서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그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제측기간이죠.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뭐예요? 제측기간 별개이기 때문에 비춰서 162조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제척기간으로 해서 뭐예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는 거예요. 양자는 별개란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의 도가 여와 상관없이 뭐예요? 소멸시효도 같이 문제가 된다면 소멸시효도 따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소멸시효가 먼저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날 수 있다. 양자는 별개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자체는 크게 의미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판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양자 별개다. 별개다. 이런 정도로. 자, 그럼 교과서 문제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외울게요. 1번 판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답니다.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뭐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등을 행사하면 막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채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채무자에게 뭐요?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채무자 재산에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채권 행사죠. 그런데 채권은 뭐요? 다른 자에게 양도한다. 양도하고 뭐요? 그 사실을 단순히 채무자에게 뭐요? 알리는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 행사로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다인에게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 사실을 알립니다. 돈을 갚으란 겁니까? 아니죠. 그죠? 당연히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뭐야? 채권 행사로 볼 수 없답니다. 없다. 없다. 채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체크할게요. 중요하다.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 물건 청구이죠. 청구권이지만 어디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그죠? 제척기간 중에서 뭐야? 그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되 뭐야? 출소기간이 되는 거죠. 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점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는 출소기간으로 보더라. 중요 표시하시고.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뭐요? 민법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쉬운 지문이죠. 184조죠. 그죠? 소멸시효는 강행법규, 법률에서 배제, 연장, 가정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배제는 할 수 없으나 연장은 할 수 있다. 됐다. 그죠? 가능한 거 뭐야? 단축경과만 가능하죠. 그죠? 예, 단축경과만.
자, 그 다음. 그리고 종합적 지문이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을 덜 했던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성의입니다. 시효 중단은 언제 뭐요? 완성 전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시효 완성의 성의는 시효익의 폭입니다. 폭이에요. 폭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빌린 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갚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갚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 뭐야?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라는 문구가 이래요. 간주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법에서만 간주 규정을 두를 수 있어요. 이건 뭐야? 해석상 완성 후의 성의는 뭐야? 우리가 해석상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예, 추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번부터 4번 지문까지 어느 하나도 쉬운 지문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1번 모르겠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모른다. 넘어갑니다. 2번 또 모르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3번.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4번 지문 오니까 또 모르겠다. 그죠? 5번 지문 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답이 되는 지문이 쉽게 출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지금 뭐요? 우리가 민법이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죠? 이 지문이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외워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죠? 예.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리는 출소기간이 아니죠. 그냥 출소기간으로 보는 게 있다, 그죠? 이게 뭐야? 대표적이고요. 이거 외워달라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제척기간 중에서도 뭐야? 출소기간에 해당하는 거더라, 그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